부산에서 또는 인천에서 그쪽 도착지 포트까지 걸리는 시간을 티타임, 즉 트랜짓 타임이라고 하는데 신속 정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마 거의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사실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또 드시는 생각이 어느 정도가 기본이냐,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실 것 같은데, 국내 포워딩 기업, 그 다음에 외국계 포워딩 기업 회사를 비교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제일 민감하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은 업계 연봉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 들어갔을 때 입사를 하시면 되게 만족을 못 하실 것 같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대기업의 계열사, 흔히 말하는 현대글로비스나 판토스나 CJ 대한통운 요 정도 되는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 그 정도 들어가도 다른 업계의 대기업 신입사원들이 받는 연봉보다 훨씬 짤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외국계라고 해서 더 많이 받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 거의 시작 선상은 몇몇 군데 대기업들 빼고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3, 4년 차 때 이제 연봉이 조금 오르고, 그 다음에 5, 6년 차 때 연봉이 더 오르고, 그런 3, 4년, 5, 6년 이렇게 두는 기준이 이제 이직을 하는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연봉을 조금 올리고 싶으시다면 이직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직을 하면서 확확 올라서 이렇게 다른 회사로 연봉을 올려서 직급도 올려가는 현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즘은 저희 업계가 작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뜻밖의 호황이 터졌어요. 정말 그냥 호황도 아니고 대호황이 터져서 많은 회사들이 더 많은 신입사원들을 뽑는 그런 기회들이 널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처우 개선이 조금 더 됐다고 주위에서도 많이 들었고, 저도 작년에 이직을 할 때 그렇게 해서 이직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나아졌다고들 하지만 사실 많이 부족합니다.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정말 많고 소소하고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입사 초기 때 저는 외국계다, 그리고 글로벌 회사다 이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환상이 있어서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회식 대신에 공연 보러 다니고 뮤지컬 보고 서로 영화 감상하고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부장님부터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저희 부서 회식은 한 달에 한 번씩 법인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한도가 있잖아요. 그 한도는 1차 때 이미 끝나요. 1차 때 이미 끝나고 부장님 사비로 2차, 3차까지 달려서, 물론 코로나 전에요. 한 새벽 2, 3시에 집에 기어가고 이런 적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 부서 자체가 그때 당시가 20대 중후반 또래 언니 오빠들이 많았고, 그런 많은 어린 분들로 이루어진 팀이기 때문에 그 팀 자체가 되게 영하고 조금 프리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끼리 이제 BL 치면서도 업무 중에서도 서로 수다도 떨어가면서 화주도 욕해가면서 왜 필증 안 주냐고 관세사한테 막 푸시도 해가면서 이런 식으로 좀 재밌게 일을 했었던 기억이 되게 많이 나네요. 현직에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2017년도였나? 그때 한진해운이 파산을 하면서 한 2, 3달 정도 업무가 마비가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아시다시피 한진이 갑자기 망했다는 뉴스가 뜨자마자 국내 최대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의 파산 결정으로 한진해운과 관련된 모든 이제 배 선박이라든지 스케줄이라든지 수납이면 수납 이렇게 결제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싹 다 마비가 됐었기 때문에 해외 파트너들이 많고 그쪽 회사들이랑 정말 연관이 되어 있는 외국계 포워딩들은
화살이 다 저희한테 쏠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엄청 패닉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또 제가 일을 한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그런 조금 병아리였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제 감당을 하기에는 엄청나게 큰 스케일의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선박 같은 경우 입항이 안 돼서 그 각각의 이제 도착지에서 입항이 허가가 나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막 몇십일 동안 배 한가운데서 이제 둥둥 떠 있고 저희가 이제 베슬 트래킹이라고 하거든요. 그 배가 어디 있는지 GPS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웹사이트들이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트래킹을 해보면 뭐 인도양 뭐 중간에 둥둥 떠 있고 그래서 파트너들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뭐 이제 일반 화주들도 어딨냐, 우리 짐 좀 제발 좀 갖다다 달라, 이제 그 도착지까지 못 갈 거면은 제발 다시 쉽백을 해달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진해운에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고 이제 전화가 돼도 자기네들도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힘든 만큼 재미는 있었어요. 어떤 서류들을 이제 정리를 해주고 하는 상황에서 그만큼 관련된 사람들, 관련된 회사들, 거래처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처리함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핸들링 피, 즉 수수료를 조금 좀 짭짤하게 받았던 경험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건이죠. 코로나 상황이 터지면서 특히 이제 코로나가 뭐 우한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말들이 많은데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제 조금 화살들이 중국으로 돌아가면서 중국에서 이제 뭐 코로나가 터졌다고 하면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게 이제 받아들이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마침 대련 포트인가 신강 포트인가 그때 포트 자체에서 코로나가 돌면서 관련된 사람들이 코로나에 이제 확진이 됨에 따라서 포트 자체가 클로징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부산 대련으로 해서 일주일에 리퍼 컨테이너를 한 뭐 6대에서 많게는 8대까지 보냈던 레귤러한 시먼트가 있었는데 화학 물질을 담은 리퍼 컨테이너를 실은 배가 대련으로 가다가 대련 포트가 클로징이 되면서 다시 돌아온대요. 이제 그럼 다시 돌아오면은 저는 일반 컨테이너가 아니라 리퍼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그 온도에 있어서 막 식백해가지고 창고에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 뭐 전기료도 들고 창고세도 들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때 되게 난감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다행히 그 배 자체가 부산에 잠깐 대기를 했다가 신강으로 가는 스케줄로 변경을 하겠다고 해서 부랴부랴 이제 중국 파트너랑 계속 전화를 해서 대련으로 못 가고 신강으로 갈 수 있다. 신강으로 가는 내륙 운송을 너희들을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신속하게 조금 처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는 이건 좀 저의 불만에서 비롯한 경험인데 입사 초기 때는 저 같은 경우는 또 물류 쪽에 이제 관심도 없었고 사실 그런 무역 지식이나 정보에 대해서 전무후무 아예 1도 몰랐던 상태로 입사를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무역 용어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배워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물리니까 이제 뭐 CFS다, CY다, 뭐 FOB다, 뭐 수출 필증, 패킹 리스트, 커머셜 인보이스, BL도 OBL, 뭐 서렌더 BL, CABL 정말 다양하거든요. 이런 거를 그냥 글로만 배우려고 하니까 글로만 보고 이제 일을 하라고 하니까 그게 되게 답답했어요. 제 물건은 되게 다이나믹하고 현란하게 운송 뭐 내륙 운송 갔다가 부산항 내려가지고 CFS 갔다가 CY 가가지고 이거 크레인으로 떠가지고 배에 실어가지고 막 이렇게 지 혼자 여행을 하는데 저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는 뭐 패킹 리스트가 갑자기 뭐 와가지고 그거를 뭐 어디다가 제출을 하고 파트너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지. 이렇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뭐야, 왜 쓰이지? 그리고 물건은 도대체 어떻게 어떤 경로로 어떤 루트로
외국으로 나가는 걸까라는 호기심과 일종의 왜 이런 건 나한테 가르쳐 주지 않는 거야 라는 불만에서 비롯돼서 부산항도 실제로 제가 제 사비를 털어서 가본 적도 있고요. 부산항에 있는 CFS를 저희가 사용을 했었는데 그쪽에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이제 연락을 드려서 저 뭐 몇 월 며칠에 한번 견학 가보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냐 해서 다행히 조금 친분이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되게 서슴없이 오라고 해주셔서 가서 이런저런 견학도 좀 해보고 이런저런 곳도 다녀보고 그랬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해운사 이제 영업 사원들이랑 친해지게 돼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선사를 컨택을 하고 그 선사의 스케줄을 선택을 하는 건 저니까. 그래서 그런 영업 사원들 도움을 받아가지고 인천항 투어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진짜 제 물건이 실린 그 배 이름도 아직도 기억이 나요. 동진 비너스라는 배인데 인천에서 베트남을 가는 그런 루트의 이제 배예요. 그 배도 한번 타볼 수 있는 경험도 있었고요. 정말 직접 본 그런 경험들이 나중에는 저의 실력으로까지, 업무 능력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현직자분들께서 저처럼 직접 현장에 나가서 견학도 해보고 바람도 좀 쐬보고 하면서 제 물건이 어디서 어디로 가나 이런 것 좀 눈으로 보고 체험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꿀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 실수를 조금 말씀해 드리자면 제가 했던 최악의 실수 중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오리지널 BL이라고 있는데 그 오리지널 BL을 발행을 해서 화주한테 보냈어요. 그 화주가 대전에 있었던 화주 업체인데 이게 그 BL 자체가 아무래도 현물이다 보니까 뭐를 써야 되고 이런 거를 요구하는 그 조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전자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 BL들은 나 이 부분 틀렸으니까 정정해서 다시 줄게 해도 뭐 그쪽에서 뭐 오케이 하면서 이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OBL은 요거 자체를 이제 은행에다가 제출을 해서 은행이 그 오리지널 BL을 가지고 이게 내고를 함에 있어서 적합한 오리지널 BL인지 요거를 확인을 하기 때문에 토시 하나 정말 띄어쓰기 하나 이런 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틀리면 내고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벌금 같은 그런 페널티를 물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OBL을 발행을 해서 잘 보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한 오후 1시쯤 갑자기 화주가 전화가 와서 OBL에 있는 포트 그 철자가 좀 틀렸다. 우리가 말씀드렸던 철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맞게 입력은 했는데 이게 출력을 하면서 저희 시스템 상에서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던 포트 명이 기재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거를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꼼꼼하게 좀 봤었어야 됐는데 저도 이제 급하고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거를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주는 이제 노발대발하고 자기 이제 3시에 은행 가서 내고를 해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시간은 1시고 그래서 저도 불이 나게 서울에 있는 오피스에서 이제 막 오리지널 BL 뽑아가지고 그걸 퀵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KTX까지 태워서 어떻게 이제 막 정말 빠르게 최대한 시간을 단축해서 보내서 잘 처리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정말 식은땀이 너무너무 뭐 났었고 패닉 상태여서 다른 일은 사실 업무가 손에 잡히지 않았었어요. 화주가 막 육두문자까지 날리면서 저한테 뭐냐고 도대체 일 처리 똑바로 안 하냐고 막 그랬기 때문에 조금 해이해졌던 저의 정신 상태를 조금 일깨워줬던 사건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7년간의 저의 포워딩 경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지금 현직에 계시는 포워딩 현직자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운임도 정말 많이 오르고
배 스케줄은 없고, 네, 저도 작년까지 있어봐서 그 마음, 그 심정 너무 뼈저리게 잘 압니다. 화주들은 닥달하지, 운임은 너무 올라서 비싸다고 또 난리지, 또 뭐, 네, 갖가지 이유들로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텐데요. 요즘 같은 시기는 더더욱.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런 소소한 하나의 시먼트들이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 발전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일이 될 수 있고 보탬이 되실 거라고 저는 자부하면서 아직까지도 현직에 계시는 분들 너무나도 존경하고 그다음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힘든 시기인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